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전문 모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에는 등기의 공신력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매스컴에 대서특필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니코틴 살인 사건이 한번 대서특필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됐는데요. 회자가 됐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등기의 공신력과 또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서 꼭 알아야 되실 내용이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민법상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등기를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도 있는데요. 등기의 공시력, 또 하나는 등기의 공신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법상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공시력은 인정해준다. 공시력은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등기를 공시, 이게 볼시자죠. 등기를 우리가 열람해서 보는 거는 인정해 주겠다. 그렇지만 등기를 믿는 거는 우리가 책임지지 못한다. 인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민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이 내용에 걸맞는 유명한 말이 있죠.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 보호받지 못한다.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이제 등기관에게 이제 서류를 제출합니다. 등기관에게 이제 서류를 제출하는데요. 제가 이제 갑돌이라고 분명히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등기관이 등기에다가 기재할 때 을순이라고 잘못해서 이제 기재를 했단 말이죠. 등기관이 등기를 띄워보니까 갑돌이로 나와야 되는데 을순이로 나온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럼 등기관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등기관이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등기가 잘못된 거를 우리가 경정등기라고 합니다. 경정등기.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그러겠죠. 등기관 씨, 내가 갑돌이라고 분명히 신고를 했는데 당신이 을순이라고 잘못 기재했다. 이거 바꿔주세요. 그러면 경정등기 매달 배치해서 을순이를 갑돌이로 경정한다. 이렇게 경정등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는 이제 본인의 과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본인의 착오로. 본인의 착오로 이제 하는 경우가요. 제가 이름이 이제 장영환인데요. 장명환으로 내가 이름을 잘 못 적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니까 등기관이 그대로 장명환으로 이제 기재를 했겠죠. 그렇죠? 등기관이. 그래서 내가 서류를 띄워보니까 소유권 등기, 건축물 등기부 등본을 건물 토지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니까 장명환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갖고 갑니다. 등기관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데 이름을 장영환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이 등기는 이제 변경 등기가 되는 겁니다. 변경 등기. 이렇게 변경 등기가 되는 거고요. 이 경정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등기관의 과실로 인해서 제가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승소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국가는 등기관에게 이제 구상권을 행사하겠죠? 이렇게 되는 건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공신력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죠. 이번 사건이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송씨가 있습니다. 송씨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송씨 남편이 있어요. 송씨 남편. 송씨 남편이 남양주에 있는
A 아파트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송 씨가 내연남이 있었어요. 이렇게 내연남이 있었는데 이 내연남하고 짜고요. 송 씨하고 내연남하고 짜고 둘이서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짜고 이 송 씨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니코틴 살인 사건입니다. 이게 살인 사건. 이 니코틴 살인 사건. 그래서 이게 이제 주범이 이제 송 씨라고 밝혀져가지고 이제 송 씨가 이제 무기징역을 받고 이제 감옥에 있는데요. 감옥에 있기 전에 이제 송 씨가 남편이 이제 사망했지 않습니까? 이제 사망하니까 남양주 A 아파트를 2016년 4월이죠. 4월에 송 씨가 이제 상속을 받았습니다. 아내니까 상속 받을 수 있겠죠. 상속을 받고 한 달 후에 금매로 이제 처분하는 거죠. 빨리 팔아서 이제 돈을 만들어서 둘이 이제 해외여행 가려고 5월 달에 이 씨에게 A 아파트를 이제 매매를 합니다. 매매. 그럼 이 씨는 이때 당시 남양주의 A 아파트를 등기부 등본을 띄워봤지 않겠습니까? 띄워보니까 남편이 사망하고 송 씨 앞으로 상속을 받아서 소유권자가 누구냐, 송 씨인 거를 확인하고 이제 매매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제 A 모텔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거죠. A 아파트에서 모텔입니다. 아파트입니다. 모텔이 아니고 모텔 황제가 아주 모텔이 입에 붙었어요. A 아파트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죠. 언제부터? 2016년 5월 달에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송 씨 남편도 송 씨가 내연남이 있는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주 괘씸하고 이 여자가 나쁜 여잔지 미리 알았던 모양이에요. 이 매스컴상으로는 잘 안 나왔는데 모텔 황제가 추정컨대 송 씨 남편의 이제 조카가 있는데요. 이 조카에게 뭐 사인 증여 내지는 뭐 유증을 뭐 이런 거를 통해서 A 아파트를 내 조카에게 줘라 뭐 이렇게 했나 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송 씨가 상속을 해서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이제 이 씨에게 이제 매매를 한 거죠. 이 송 씨 남편의 조카가 나중에 보니까 이런 사인 증여나 또는 뭐 유증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A 아파트의 소유권자인지를 알았습니다. 소유권자인지를. 그래서 송 씨 남편의 조카가 이 씨에게 소송을 걸죠. 보통 이제 이러한 소송을요,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 이렇게 소송을 하겠죠. 소송을. 그렇죠? 원래 진정한 명의는 나다. 그래서 이제 이 씨에게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소장이 이 씨에게 언제 도착했냐면 2018년 올해죠. 1월 달에 이제 소장이 도착합니다. 소장. 이 씨는 아주 뒤로 이제 낮아빠지죠. 그렇죠? 분명히 2016년 5월 달에
송 씨하고 매매 계약 체결 당시 분명히 A 아파트의 소유권자가 송 씨인 걸 확인하고 예, 잔금까지 치르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고 그렇죠? 그 등기부에 이제 자기 이름이 이제 올라왔겠죠. 예,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2018년 1월 달에 이런 소장이 날라오니까 뭐 마른 하늘에 뭐 물벼락 맞는 기분이겠죠. 네, 그러면 이게 소유권자가 진정한 소유권자가 누굽니까? 송 씨죠? 송 씨 남편의 조카죠? 예. 송 씨 남편의 조카입니다. 예. 그래서 소유권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네, 소유권이 예, 송 씨 남편의 조카로 이렇게 옵니다. 소유권. 이거 100% 오는 거죠? 예,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건데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뭐 황당한 사건이죠. 닉코틴 살인 사건만 해도 황당한데 네, 우리처럼 이제 부동산 관련 예,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런 황당한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러는데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피부로 느껴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 등기를 믿고 거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 씨는 예,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고 예, 그냥 A 아파트를 송 씨 남편 조카에게 예, 되돌려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기막힌 사건이죠. 네, 그래서 모텔 황제가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봤어요. 이 구제 방법이 없느냐 한번 알아봤더니 제가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뭐가 있냐면 부동산 권리 보험이 있습니다. 예. 부동산 권리 보험. 이 권리는 뭐 소유권도 될 수 있겠고, 뭐 전세권, 근저당권, 뭐 저당권 많은 권리가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권리 보험이 여러분들께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슨 권리 보험이 있냐면 부동산 전세용 이제 권리 보험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보험이니까. 예, 두 번째는요. 저당권이죠. 예, 근저당이나 저당권. 저당용 예, 권리 보험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 더 보험이 있는데요. 소유권, 네. 소유권, 네. 권리, 네. 보험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보험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는 일반 소비자를 위한 보험이 아니고요. 예. 은행 등, 예.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모텔을 매매할 때 뭐 은행권에서 1순위로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근저당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보험. 예, 그래서 전세용 권리보험, 저당용 권리보험이라는 이런 보험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예,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고요. 일반 소비자들은 소유권 권리보험, 이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비자. 소비자가 이런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보험회사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많은 보험회사에서 딱 하나만, 그 보험회사만 소유권 권리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는데요. 그 보험회사가 무슨 보험회사냐면, 더케이 손해보험. 더케이 손해보험에서만 이러한 소유권 권리 보험을 취급한다고 이렇게 모텔 황제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보험이니까 손해보험이니까 소멸성 보험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요. 네, 그래서 이제 보험료도 여러분들이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매매 가격에 어느 정도 뭐 보험료가 이제 산정이 되겠죠. 네, 그래서
구제 방법은 현재 우리나라 시행법상 구제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 어떠한 경우에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 하나밖에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혹시 설령 이러한 경우가 나는 이런 경우가 무섭다. 이 시처럼 되기 싫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받기 전에 이런 보험을 가입해도 하나의 안전한 보호 장치가 될 수 있겠죠. 네, 국가나 정부에서는 보호해주지 않으니까는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부득이한 사정이지만 그 이씨 입장이라면 참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 주택이면 몇 억씩이 호가를 할 건데 저거 완전히 그냥 뭐 사기당한 거죠? 예, 사기당한 건데 그러면 이제 송 씨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이 씨가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사기를 걸 수도 있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무기징역을 받고 있거든요. 무기징역을 받고 있는 송 씨가 무슨 돈이 있으며 이 송 씨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송 씨가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내연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놈도 아주 나쁜 놈이죠. 네. 그래서 이 씨는 지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기분일 겁니다, 아마. 네. 2018년 1월 달에 소장에 도착했으니까, 뭐 지금 11월 달이니까, 아마 이제 소유권이 이제 송씨 남편 조카라마 벌써 이제 이전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거 뭐 소송 걸고 항소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도 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다. 근데 단 한 가지 보호장치는 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향후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등기, 공신력에 대해서 모텔 황제가 브리핑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